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 제도, 정책,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사람의 의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부터 아마 당분간까지의 당분간 강의는 표현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숨기다, 그런 의미의 숨기다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서 뭐라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아마 들으시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또 없어요. 자, 111쪽입니다. 자, 111쪽 맨 위에 줄에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존재론이라는 거요. 존재론이란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는 것, 즉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탐구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런 강의 자료를 좀 보시기를 먼저 권장을 해드려요. 무언가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는 방법, 무언가를 그렇게 태어나게 또는 나타나게 탄생하게 되도록 하는 것, 야, 어떻게 저게 저렇게 나왔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방법이 바로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배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자연과학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양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진화한 거잖아요. 제가 이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데 개의 조상은 흔히 늑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개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에서 이제 존재론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이 존재론은 이 모양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양이 없는데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인데 이거를 되도록 만들게 하는 거? 이거의 시작은 어디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배경을 찾는 거예요. 만들어진 배경,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찾는 게 바로 존재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12쪽입니다. 위에서 7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속일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존재론, 무언가의 배경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자, 요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연과학은 일단 드러나야 돼요. 자,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우주에 관련된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구, 달, 화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탐사선을 보내잖아요. 자,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아마 보이저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태양계를 넘어갔죠. 한참 전에 넘어간 위성이죠. 일단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탐사선도 보내고 이것저것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보여요. 우주라는 게 일단 그게 지금 현재 시점의 모습인지 아니면 옛날 것인지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일단 보여요. 자,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수업 시간의 얘기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쟤는 이런 겁니다. 야, 저 사람, 야, 쟤 오늘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니? 화가 났어요. 그 느낄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얘가 오늘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화가 났구나. 이게 어디로부터 배경이 나온 거냐? 그 배경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화가 났다는 거는 그래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당분간 얘기할 거는 의식을 찾는 거예요. 의식의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113쪽의 아래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향성, 언어 능력 등 독특한 것이 우리의 연구, 의식을 찾아낼 수 있다. 바로 직전에 얘기한 존재론에 관련된 도구죠. 제가 지금 말로 이 책에 있는 철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114쪽의 맨 위에 줄이요. 사회 구성원이 함께 발전시켜 간다. 무엇을 발전시키냐? 법률이나 제도나, 그리고 또 하나 의식을 발전시키는 거죠.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나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의식이에요. 난 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답이 안 나와.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 몇 날 며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경우가 있죠. 의식이요. 의식. 자, 그리고 어디냐면요. 114쪽에 중간에 딱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언어가 수립되면 사회 구성원이 서로 생각을 교환해 합의에 도달하고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자, 이제 이 강의 자료의 3번입니다. 3번. 자, 얘기 드릴게요. 언어 덕분에 거래 비용, 감시 비용이 줄어들고 신뢰, 믿음을 쌓을 수 있다. 그런데 말보다는 문자, 글로 남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자,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야, 그런 말 했었어? 이런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글자로 남기고 안 남기고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15쪽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115쪽 두 번째 문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지향성이다. 자, 지향성이란 단어는요. 거기 영어 단어 intentionality예요. intention. 의식이에요. 머릿속에 의식이에요. 의식을, 자, 어떤 의식의 성질이라는 거거든요. 이 지향성이란 영어 단어의 뜻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이 번역할 때는 지향성인데, 다른 말로 이게 의도예요. 의도. 의식, 의도. 야,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 의도라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인간이 당연히 이 마음, 그 생각을 작동하는 원리가 일종의 의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목적이 더 쉽게 얘기하면 목적이에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 또는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목적이에요. 목적이 나름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향성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내가 의도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그게 바로 지향성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어떤 거요?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지향성이에요. 저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예를 들자고요. 돈이에요. 돈. 자, 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자, 없는데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의 이게 돈이야. 자, 1,000원어치, 5,000원어치, 만원어치, 5만원어치,
이걸 내면은 뭔가를 준다. 이게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없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옛날 조선시대에 엽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전처럼 돼가지고 중간에 구멍 뚫려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엽전 있잖아요. 그게 조선시대엔 그게 돈이에요. 뭐 상평 통보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돈인데, 자, 조선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자, 일제강점기가 되고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지배하는 그 순간 엽전, 그때까지 쓰였던 엽전은 전부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젠 새로운 화폐. 자, 이게 돈이야. 종이로 만든 거고, 이게 이만한 값어치가 있고, 이게 이만한 값어치가 있고, 지금부터 은행에서는 옛날 엽전은 받지 않고 이 돈을 받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00년 동안 이어져온 엽전이라는 돈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라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지폐? 종이로 된 거네? 이게 돈이래. 순식간에 그게 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죠. 이 지향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전 이걸 돈으로 설명하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자연과학 현상과는 다르게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자연과학은 누구나 태양, 야, 저거 달, 자, 구름,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해요. 거의 오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이건 정답이잖아요. 뭐 해냐, 달이냐, 구름이냐, 비, 눈, 이거는 이제 뭐 지향성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업에서 말하는 지향성은 돈.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119쪽인데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 제도와 정책은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한다. 그래, 그 법 지켜야지. 야, 마스크 써야지. 지금 우리 좋은 예잖아요. 마스크 써야지. 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래, 그거 쓰래.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1쪽에 둘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제도와 정책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없는 근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근거가 없는 근거.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쟤네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쟤네들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나만 안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근거 없는 근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따라가는 거. 자, 그리고 121쪽 아래 두 번째 줄, 셋째. 제도와 정책이 오류에 노출될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언어에 의지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122쪽이요. 자, 넷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증주의 연구 방법이 작동 원리를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 실증주의는 셀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게 실증주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제가 지향성 얘기하고 뭐 이런 뭐 존재론 얘기했는데 이거는 실증주의하고는 좀 다 많이 다른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연구하려니까. 의도. 야, 저 사람이 오늘 왜 나를 만나지? 표현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저는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니까 어렵죠. 그나마 인간은 말과 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그래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자, 첫 영상 약간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